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계산주의 마음이론을 비판한 슈버트 드레이퍼스의 주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산주의 마음이론을 비판한 또 다른 학자 제리 포더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핑커가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책을 썼고, 제리 포더가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서를 썼습니다. 포더는 원래 계산주의와 마음의 모듈성 이론 을 주창해서 인지과학에 기여를 한 학자인데, 오히려 이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계산주의와 마음의 모듈성 이론, 그리고 인지과학 자체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심적 과정의 여러 부분들이 모듈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심적 과정 전체가 다 모듈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포더의 주요한 주장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계산주의에서는 기호들의 통사적 특징에 기초해서 기호를 조작하고 있는데요. 이 통사적 특징이라 하면 첫 번째로는 국소적이다, 로컬하다. 두 번째는 맥락과는 독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리 포더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귀추적인 사고를 할 때가 있는데 이 계산주의가 귀추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들은 형식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컬하고 맥락에서 독립적입니다. 반면에 이런 거죠.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이를 데려가고 있다.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사탕을 사줬다. 거기까지는 좋은 풍경이죠. 그런데 그 아저씨는 인신매매범이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전의 의미들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주는 호의에서 이 아이를 데려가기 위한 미끼로 그 역할과 의미가 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전국적이다. 그 의미가 열려있다. 글로벌하다. 그다음에 맥락에 민감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귀추 같은 경우에는 전제들이 어느 가설에 의해서 더 잘 설명되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이고 맥락 민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제들이 주어져 있고 그 전제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을 세웠을 때 이것들이 유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인간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유관성, 이게 전국적이고 맥락 민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컴퓨터는 이 어떤 사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설과 유관한지 아닌지를 단번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제리 포더가 보기에는 계산주의도 연결주의도 유관성 관계의 맥락 민감성으로 인해서 유관성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 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계산주의 선천론은 훌륭한 이론이긴 하지만 아주 많이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로컬한 것, 국소적인 심적 과정을 봤을 때는 이 세 개의 특징들이 있다. 하나는 사고는 계산이라는 이 이론에 아주 잘 들어맞고, 두 번째는 모듈적이고, 세 번째는 설계 구조의 많은 부분, 자신의 독점적인 적용 영역이라고 여기는 것의 대부분은 선천적으로 지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국소적인 심적 과정은 대체로 모듈적이다. 이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우리가 전국적 인지에 대해 알아낸 것은 주로 그 인지가 위의 세 측면 모두에서 국소적 작용과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산주의 모델을 전국적 인지에 관한 설명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소적 특성, 통사론적 특성은 고유하다. 한편으로 그 특성들은 종류상 표상의 국소적 특성에 속한다. 이는 하나의 표상이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에 따라 통사론적 특성이 전적으로 성립된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문장의 통사 구조가 무엇인지를 보려고 할 때 문장의 바깥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문장의 바깥을 보는 것은 전국적인 것이죠.
이 귀추는 계산주의에 의해서 포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귀추는 관찰된 현상이 주어졌을 때 이로부터 그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가설을 이끌어내는 추론이다. 이러한 귀추는 심적 표상의 전국성과 맥락 민감성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주의가 가정하는 국소적인 심적 표상들의 형식적 연산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그래서 통사적 특징은 국소적이고 귀추의 특징은 전국적이고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국소적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모듈적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 전국적이라는 것은 비모듈적인 것이랑 연결이 돼서 나중에 이제 진화 심리학자들과의 대립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리 포드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심적 과정은 오로지 심적 표상의 통사론에만 민감하다. 심적 표상의 통사론적 특성은 필연적으로 본질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적 과정은 필연적으로 심적 표상의 맥락 의존적 특성에 무감각하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리 포더가 보기에 이는 골치 아픈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사실 이 결론은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고 적어도 어떤 인지 과정들에는 맥락 의존적 결정 요인이 심적 표상의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심적 표상의 인과적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맥락 의존적이라면 그 요인은 본질적이지 않게 된다. 내일 바람이 전혀 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만일 당신이 시카고로 항해할 작정이라면 당신의 항해 준비를 유의미할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겠지만 당신이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몰거나 걸어서 시카고에 갈 계획이라면 내일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심적 표상의 통사는 당신이 어떤 계획에 그 생각을 더하든 똑같을 것이다. 요점은 이렇다. 어떤 생각의 복잡성은 본래적이 아니며 맥락에 달려있다. 표상은 그것을 어떤 맥락에 더하든 간에 동일한 통사구조로 기여하지만 생각은 그것을 어떤 이론에 더하든 간에 동일한 복잡성의 정도로 기여하지 않는다. 생각이 심적 과정에서 하는 역할의 몇몇 결정 요인들은 이 패러다임에 들어맞지 않는 듯하고 특히 한 생각이 어느 믿음 체계에 끼어 있는가에 민감한 특성들은 더욱 들어맞지 않는 듯하다. 믿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론이 그 믿음들의 추론적, 인과적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추론을 철학자들은 때때로 전국적, 귀추적 또는 전체론적 추론이라 부른다. 그래서 이 계산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추론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심적 표상의 계산 역할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맥락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 그러므로 심적 표상의 계산 역할은 해당 표상을 구별해주는 특성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그러므로 심적 표상의 계산 역할을 그 통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사례들로 볼 수가 있다. 이 맥락 의존성과 전국성은 동면의 양면이다. 어떤 추론이 전국적이라는 말은 무엇보다 특히 그 추론을 이끌어낸 합리성이 얼마나 많은 인식론적 맥락에 민감할 수 있는가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하는 셈이다. 믿을 만한 귀추의 경우 전체적인 배경을 이루는 인식론적 의무들이 그 추론 개혁을 수립하고 믿음을 고착하는 데에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관여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귀추는 그와 관련된 배경 믿음들 중에서도 단지 작은 부분 집합만을 실제로 참고할 것을 요구받을 뿐이다. 믿을만 하면서도 동시에 실현이 가능한 귀추적 추론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른바 프레임 문제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 중앙인지가 이제 귀추를 한다라고 제리 포더는 보고 있고, 따라서 이 귀추가 가능하려면은 모듈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더의 요지는 말단 인지는 계산주의로 설명할 수 있지만 중앙인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중앙인지가 계산주의로 설명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진화심리학과도 관련이 있다. 계산주의는 인지가 모듈적이라는 주장과 연관이 있는데 포더는 말단 인지는 모듈적이지만 중앙인지는 모듈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진화심리학자들은 말단 인지뿐만 아니라 중앙인지까지 모듈적이라고 주장을 한다. 진화심리학자들의 이런 주장을 대량 모듈성 논제라고 부른다. 이건 나무위키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의 사이트에서 한번 설명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앙 시스템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귀추적 추론을 통한 믿음의 고정이며 포더는 그러한 추론이 전체론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은
모듈 시스템에서는 실현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 다음에 국내 논문도 한번 잠깐 살펴봤는데요. 천현득님의 대량 모듈성과 사고의 유연성, 내용 통합자로서의 언어 가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입니다. 대량 모듈성을 옹호하는 진화 심리학자들은 포더 모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포더 모듈은 밀봉되어 있는 엄격한 의미의 모듈입니다. 그들은 기능적 전문화를 모듈의 정의로 받아들이는데 이는 자동적 처리 과정이나 정보 밀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포더 모듈에 비해서 느슨하다. 세미얼스는 정보 밀봉을 배제한 모듈성에 기초한 대량 모듈성 논제가 흥미도 없고 차별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중앙인지가 모듈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중앙인지가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다양한 하위 체계들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데 쉽게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피험자들이 특정한 인지과제 A를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인지과제 B를 수행하는 능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A가 B로부터 해리되어 있다고 말한다. 게다가 어떤 피험자들이 인지과제 A를 수행하는 능력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지만 인지과제 B는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그래서 A를 수행하면서 B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면 우리는 A와 B가 이중으로 해리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이중 해리는 흔히 고등인지의 하위 체계들이 모듈적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되곤 한다. 이는 얼굴 인식 모듈과 대상 인식 모듈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가설에 대한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모듈성이 그러한 이중 해리 현상에 대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만일 모듈성의 개념이 정보 밀봉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모듈의 작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보뿐 아니라 외부의 자원을 활용한다면 왜 그러한 해리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느슨하게 밀봉된 느슨한 어떤 모듈의 개념과 밀봉된 모듈의 개념, 요게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이 모듈에 대한 전제가 달라지면 그 모듈을 통해서 그 모듈들이 어떻게 중앙인지를 구성하는지 요 작동법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논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심리학의 개념적 쟁점들, 모듈성, 적응주의, 그리고 유전자 환원주의, 장대익님의 논문입니다. 모듈적 구조가 적응적 이득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이 모듈적 구조는 완충력을 갖기 쉬울 뿐만 아니라 준독립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완충력과 준독립성은 진화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듈 자체가 매력적인 구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쟁점이 중앙처리장치도 모듈적인가 라는 물음이라면 모듈적 구조가 적응적 이득이 있다는 논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논변만으로는 중앙처리장치가 실제로 모듈적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적인 지지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처리장치도 모듈적인 구조를 갖기 쉬울 테니 어디 한번 살펴보자 정도의 안내자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듈성은 진화심리학의 핵심 개념이면서 그 의미와 구현에 대해서 아직도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흥미로운 개념이다. 그래서 이 모듈성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완결된 어떤 그런 논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다르게 개진이 되어 있고 현재 진행형인 그런 문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과거에 이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 책을 써서 제리 포더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귀추라는 것은 모듈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맥락에서 독립적이고 그런 것들로는 이 구현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인간의 중앙인지가 귀추를 구현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인간의 중앙인지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제리 포더의 모듈성의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모듈성이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느슨한 개념이고, 그리고 이 모듈성들을 통해서 중앙인지를 설명할 수가 있고, 그것을 진화론의 관점에서 다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전공자들이 좀 보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저희도 이 계산주의 마음 이론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지 그 주요한 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정도로 오늘의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